여드름 흉터가 있는 분들이 도자기 피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흉터 치료의 목적은 우리 패인 흉터를 또는 튀어나온 흉터를 평평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흉터가 없던 피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이전에 여드름 흉터에 대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드름 흉터 치료에 관한 영상에서 꽤 많은 분들이 흉터 치료해도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돈만 날린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글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 효과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긴 한데, 오늘은 좀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왜 여드름 치료 받았던 분들이 효과가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가 다 그렇지만 효과가 누구에게나 100% 모든 사람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미용적인 치료 외에도 그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무조건 100%는 없겠죠. 하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할 텐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댓글들도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상 화장품으로 여드름 흉터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죠. 피부과에 와서 굉장히 침습적이고 굉장히 많은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치료를 받아도 흉터가 100% 말끔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물며 화장품으로 흉터가 호전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여드름 흉터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치료 강도가 좀 부족하거나 치료 횟수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약간 흉터 모양에 따라서 복합 치료를 하지 않고 단일 치료만 했을 경우에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여드름 흉터 치료가 효과가 없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별 흉터 하나하나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얼굴 전체를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다 보면 흉터 하나하나를 그런 치료하는 시술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브시전도 그렇고요, CO2 레이저를 이용한 부분 레이저 박피, 숄더링이랑 트리밍이라는 말도 쓰죠. 그리고 도트필, 그리고 주베르과 같은 재생주사를 이용해서 흉터 하나하나를 채워 올리는 이러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흉터 하나하나의 어떤 모양과 깊이와 타입이 다 다른데 그 하나하나를 치료를 교려를 해야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전체를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깊이의 레이저 치료로만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 이렇게 얼굴 전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별로 효과가 없었던 분이란다면, 흉터 하나하나를 좀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흉터가 오히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드름 흉터 진료를 보면 흉터가 아주 곰보처럼 이렇게 심한 경우부터 얼핏 봐서는 잘 모를 정도로 흉터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는 굉장히 그 흉터가 신경 쓰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 전체가 흉터로 심하다면 치료해서 그 효과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흉터가 심하지 않고 아주 경미한 그런 흉터가 있다면 의사들조차도 이 정도는 굳이 치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하게 그냥 일반적인 치료법을 적용해서 치료한다면 효과를 별로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미세한 흉터라도 그 흉터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흉터로 보고 그 흉터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서 치료를 한다면 그 미세한 흉터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흉터가 심한 분들에 비해서 어떤 사진을 찍거나 어떤 결과를 평가했을 때 그 전후의 차이가, 아무래도 흉터가 심한 분들이 더 전후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흉터가 적은 사람들보다는요. 따라서 이렇게 경미한 흉터의 경우에도 흉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치료한다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는 흉터 타입의 모공성 흉터가 있습니다. 모공성 흉터라고 하면 모공에 생긴 흉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작은 흉터일 수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게까지 모공과 연결된 흉터를 모공성 흉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깊게 모공과 연결되어 있는 흉터는 그 흉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모공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공
모공성 흉터의 경우에는 그 흉터 치료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공성 흉터도 아이스픽 스카의 일종이거든요. 즉 송곳 모양 흉터 중에 모공과 연결된 모공성 흉터의 경우에는 도트필 등의 치료를 합니다. 도트필도 하고 레이저 치료도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좋은 효과를 보고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이스픽 흉터는 치료가 그보다는 더 잘 치료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전에 말씀드린 그 횟수가 좀 부족한 경우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회, 20회 흉터 치료를 계속 해야 되냐? 효과가 없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그래도 3회 정도를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효과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흉터 치료를 한 번 했다 그러면 효과를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한 3번 정도 했는데도 본인이 느끼는 효과가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치료 방법을 좀 바꿀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 효과가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부의 재생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 치료 효과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하지만 50대까지도 흉터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재생 효과는 젊은 분들에 비해서 그 치료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흉터를 치료하는 선생님들마다 주로 치료하는 방법, 특히 주력으로 하는 시술이라든지 그 시술에 대한 어떤 노하우의 디테일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 최종 치료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흉터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 흉터 치료는 하고 싶지만 효과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분들은 그렇다면 얼굴 전체 흉터 치료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신경 쓰이는 흉터 중에 가장 신경 쓰이는 흉터 하나만 먼저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흉터를 하나만 치료한다면 아무래도 그 비용도 덜 들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흉터 치료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분들은 개별 흉터 한 개만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이 여드름 흉터 하면은 흔히 뭐 박지성 연예인 같은 경우는 네. 오종혁, 임창 정도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왜 피부 상태를 그렇게 도자기 피부를 못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네. 피부 좋은 연예인들과 이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요.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분들이 도자기 피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흉터 치료의 목적은 우리 패인 흉터를 또는 튀어나온 흉터를 평평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흉터가 없던 피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높이를 끌어올려서 평평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미세하게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고, 특히 이제 피부의 톤이나 피부의 질감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흉터가 아예 없던 피부랑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없었던 피부처럼 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패여 있는 흉터는 최대한 그 높이를 평평하게 맞춘다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겠고, 연예인들이 흉터 치료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아주 강한 치료는 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활동을 계속 한다면요. 활동을 못하는 시기에는 흉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얼굴이 붉어지고 딱지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막상 그러한 치료를 아주 원하는 만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금전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고 시간도 없고 이런 경우에 여드름 흉터를 치료를 한두 번 받아보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앞으로 여드름 날 걸 방지하는 게 좋은지. 저는 동시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은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흉터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여드름 방지하는 건 당연히 약물 치료, 병원 치료 포함해서 해야겠고요. 그리고 흉터도 역시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을 권해드리는데, 다만 여드름이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여드름을 좀 소강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흉터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하게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흉터 치료하는 것은 또 새로운 흉터가 계속 생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가라앉힌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